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자연의학을 연구하는 발명가 박세준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주제는 발효 한약의 중요성, 왜 발효식품, 발효가 중요한가, 이걸 한번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병원균의 저항성을 한번 제가 개발한 미생물 가지고 전쟁을 시켜봤어요. 예. 전쟁을 시켜봤더니, 우리 미생물을 먹지 않았을 때는 이 병아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병아리가 폐사가 이렇게 높았어요. 그런데 우리 미생물을 먹였더니 폐사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요거는 살모넬라를 10의 7승을, 그러니까 1000억 마리를 먹였어요. 1000억 마리를 먹였는데 요것도 1000억 마리를 먹여봤더니 폐사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군사를 더 늘려서 이 1000억 마리 먹인 데다가 1억 마리를 먹였더니 10배를 더 먹였죠? 네. 그랬더니 폐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 군사가 많으면 이겨져요. 이기죠. 바로 그 전법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배울 필요 없어. 자연의 이치를 가만히 헤아리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첫째는 발효식품을 할 때 정말 이것이 세균, 유해균을 잡을 수 있는 호랑이냐, 유해균의 저승사자냐, 이거를 확인이 필요해요. 그죠? 네. 다음에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균이 생명체, 사람한테 건강을 해치면 안 돼요. 절대 독소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예. 독소로, 자기가 독소를 만들어서 유해균을 갖다가 억제해버리면 사람도 거기에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 독소를,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독소를, 있는지 없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이건 세포예요. 세포에다 해봤더니, 세포가, 미생물을 갖다가 접종한 거나, 안 한 거나, 똑같이 건강했어요. 그럼 독소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죠? 네. 다음에 요거는 뭘 가지고 했냐면 병아리를 가지고 했어요. 10일간 부화된 병아리를 가지고 이제 결합해서 깨내서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네. 예, 아직 털은 없지만은 이제 생명이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내가 개발한 SJP 슈퍼 유산균을 뿌려봤어요. 그랬더니 뿌리지 않은 거나 뿌린 거나 똑같이 건강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독성이 없다. 이걸 이제 확증을 한 거죠. 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렇다면 이것이 사람 몸속에 가서, 가축의 몸속에 가서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장내에 가서 번식을 해서 유해균을 억제할 수 있도록 살아있느냐 죽었냐를 닭을 놓고 시험해봤어요. 그랬더니 닭 맹장에서 먹은 거 이상으로 많이 검출됐어요. 살았다는 거죠? 네. 그럼 닭의 똥에서도 나와요, 균이. 그럼 우리가 먹으면 배설까지 돼요. 네. 그러면 이런 균으로 발효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럼 발효를 하면 그 속에 이런 균이 많이 형성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와 같은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장내 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위산이 pH 2에서 기본이 pH 2예요. 근데 우리가 물을 먹고 음식을 먹고 하면 위산이 섞여지니까 pH가 낮아지겠죠? 네. 그래서 보통 2.5나 3이나 3.5가 됩니다. 그럼 그런 산에는 모든 세균이 다 죽어요. 여러분들이 공기 중에 엄청난 세균이 있는데 이걸 지금 마시고 있잖아요. 네. 또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 세균들, 이것들이 다 또 우리가 유산균 식품 많이 먹지만 큰 효과를 못 보는 거는 위산에 죽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산에는 어떤 거든지 다 약해요.
여러분들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가장 좋은 바이러스를 잡는 그 물질이 뭐냐면 식초예요. 식초. 산이잖아요. 그래서 감기나 이런 걸 걸리시면은 그 가습기에다가 식초를 좀 넣어서 가습을 시켜요. 물론 시큼한 냄새는 나지만 그 코로 들어가서 또 많이 드세요.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를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pH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산에서, 그죠? 그러니까 pH 2.5, 3.5에서 해봤더니 우리 체온은 얼마예요? 36도, 5도, 37도죠. 여기에서 또 균이 잘 자라야 돼. 그러면 사람의 뱃속에도 36.5도인데 자라지 못하는 균을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또 소화 시간은 얼마냐? 잘 씹어서 넘겨도 대장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17시간이에요. 그 소화 시간에 증식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17시간 만에 얼마나 증식되는가 해봤더니 pH 2.5에서는 50배가 증식되고 pH 3에서는 500배가 증식되고 pH 3.5에서는 600배가 증식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걸로 발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효식품을 먹으면 굉장히 좋겠죠? 네. 종전 시간에 제가 죽은 나무를 살리는 비법이 바로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방법, 양질의 퇴비, 유익균이 많고 효소가 듬뿍 담긴 병든 나무한테 주면 그 병든 나무가 살아나고 또 병든 소나 돼지나 닭에 그 유익한 균이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사료를 주면 돼지가 살아난다고 그랬죠? 네. 사람이라고 돼지와 다를 바 없죠? 네. 다만 우린 지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공동생활을 잘 한다 뿐이지 전부 다 생리적인 기관이나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 돼지가 더 사람보다도 오랜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지혜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일 같은 거 읽거나 지진이 많이 일면 그 산짐승이나 돼지나 이런 것들은 다 이미 피해 없어졌어요. 예? 그런 걸 보면 훨씬 사람보다도 그 천기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에 비해서 굉장히 우월한 척 하시는데 실제는 짐승만도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걸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나 청국장이라 했는데 냄새를 잡아야 바로 냄새를 그 악취를 만드는 독가스를 만드는 균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해봤더니 2분이면 냄새가 싹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 먹으면 변해서 냄새가 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질병에 낫는 거야. 질병의 근원이 해소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검증을 거쳐서 이제 발효 맹장편에 이걸 봤더니 이렇게 균수가 쭉 많이 나왔어요. 맹장에서. 자, 이 균을 가지고 인삼을 발효했어요. 인삼을. 그럼 발효하기 전에 사포닌이 이 정도 있었어요. 근데 1차 발효를 했더니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효소와 그 효모와 분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효소는 뭐냐? 효모나 바실러스나 이런 균들이 대사한 물질이에요. 차로 어떤 물질을 변화시킨 거. 그러니까 균은 생명체고 효소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균은 이빨이나 발톱이 없죠. 그럼 전쟁을 뭘 가져갈까요? 바로 자기가 만든 대사물질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총알을 만들어내면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물질들이 사람한테는 유용한 질병 치료도 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도 하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보시면 지금 암이나 이런 데 좋다고 하는 이 RB1이라고 하는 물질이 처음에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4번을 발효했더니 4차를 발효했더니 이만큼 많이 생겼죠.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발효라는 게. 그럼 이거를 10근 먹겠습니까? 저거를 5g이나 10g 먹겠어요. 이거 5g 먹는 게 낫겠죠? 네. 그 정도로 발효라는 것은 효소화 시켜놨어. 우리 장에서 장내 미생물들이 그 대사물질을 만들어야 될 것을 밖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흡수가 편하죠? 네. 알겠죠? 네. 특히 사포닌은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약 60%가 소화를 못 시켜요. 왜? 장내 사포닌을 소화시켜서 효소로 만들 수 있는 균이 있는 사람이 60%인데 40%는 아예 없어요. 32%가 돼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32%는 먹으면 다 화장실로 가버려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도 이 외부에서 만들어 놓으면 다 흡수가 되겠죠? 네. 뱃속에서 균이 있으라 없으라 바깥에서 맨날 이제 먹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술을 잘 하는 사람도 있고 술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술을 잘 먹는 사람은 왜 잘 먹냐? 장내 균 중에 그 숙취를 잘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그 독소를 잘 해독하는 물질을 내는 균이 많은 사람은 술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먹고 저기 가서 먹고 해도 별로 쩡쩡하고 다녀요. 근데 장내에 그런 세균이 없는 사람은 술 조금만 먹어도 얼굴이 빨갛고 정신을 못 차려. 속이 아프고. 예. 여러분들 오가피, 가시오가피가 관절에 좋다는 거 아시죠? 네. 그 가시오가피를 어떤 사람 먹고 나섰고 어떤 사람 먹고 소용이 없어. 바로 그 균을, 그 가시오가피를 분해할 수 있는 장내 세균이 있는 사람은 효과를 보는 것이고 그거를 균이 없는 사람은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균이 있는 70% 사람도 사포닌을 해독할 수 있는 그 발효시킬 수 있어서 효소 만들어서 균이 가진 사람이 70%도 자동적으로도 돼요. 어떤 사람은 50%를 흡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5%. 이렇게 이제 그것도 차별화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가 가시오가피나 한약을 잘 발효하면 한약의 신비를 우리가 100% 채워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한약방에 갔더니 어느 한의원에 갔더니 잘 듣고 어느 한의원에 갔더니 안 듣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장내 생태계하고 연관된 거예요. 그 의사가 잘못 진 명의가 아니에요. 다 같은 명인데 이쪽은 맞은 거야. 내가 내 장내 생태계에 흡수될 수 있는 균이 있었어. 예? 그래서 결국은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대 의학은 요 놈만 골라내가지고 암 치료약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RB1만 골라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많이 먹으면 독이 돼요. 모든 물질은 어울려져야 돼요. 상호 융합이 돼야 돼요. 이것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혼자 피아노를 치면 어떻게 돼요? 피아노 독주죠. 네. 그렇지만 피아노와 딴 악기들이 모두 간단하게 모두 합해서 오케스트라를 하게 되면 엄청난 힘이 생기죠. 네. 그럼 이거 전체 다를 먹는 거는 오케스트라를 감상하는 것이고 요거 하나를 먹는 거는 어느 한 악기만 우리가 듣는 거다. 그만큼 위력이 적다. 그러니까 곤란한 약을 먹는 것보다 전체 다를 발효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발효라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 물질이 보시면 1차 발효했을 때는 요 정도의 그 진세노사이드, 이게 효소지요. 효소가 요만큼 만들어졌는데 점점 가면서 더 많이 만들어졌죠. 네. 예, 이것이 이제 과학이라는 거죠. 소위 말하면. 예, 그래서 이러한 물질을 보는데 이렇게 색이 변해요. 예, 감적해. 어떤 건 또 인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색상이 이렇게 짙게 변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면역력 상승에 먹게 되면 굉장히 더 좋은 효과가 나겠죠. 네. 근데 여기서 내가 미생물을 약 10년을 공부했어요. 10년을. 그리고 진짜 5년은 미친 듯이 내가 세균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5년을 발효를 많이 하면서 스스로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보약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인삼이라든지, 네. 노용이라든지, 네. 산수유라든지, 복분자라든지, 이렇게 그 사람 인체에 좋은 그런 그 음식, 식품 재료들은 발효를 해보면 균이 빨리 성장을 해요. 빠른 시간 내에 균이 엄청나게 증가를 해요. 근데 사람 몸에 나쁜 독소가 들은 그런 유해한 것이 들어있는 약초들은 발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한테 보양이 되는 것은 균이 좋아하는 물질이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균이 좋아하는 걸 드려야 되겠어요? 균이 싫어한 육질 그 악취가스 많이 만드는 육류를 드셔야 되겠어요? 이제 판가름 났죠? 네. 예.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체내 효소의 그릇을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내가 오늘 오양진미 값비싼 그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내일 아침 굶을 수 있나요? 아니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일 아침까지, 내일 점심까지 내가 생활할, 일용할 효소를 몸에 저축하게 되죠? 네. 그 효소가 어디에 있느냐? 혈액 속에, 간 속에. 예? 그러니까 내가 보충할 것만 보충하면 전부 다 배설돼 버려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어야 되겠지, 그죠? 네. 예, 적당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종전 시간에 음식이 내가 소화되는 것은 보약이고 나를 생명을 유지시키는 에너지인데 소화하고 하지 못하고 대장에 가서 쌓여서 부패된 그런 음식은 나를 저승으로 끌고 가는 독소다. 그러니까 음식이 독소도 되고 또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러니까 에너지도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못지않게 싸는 것도 중요하죠? 네. 정말 잘 싸야 되겠죠? 네. 예. 뭐처럼 싸야 돼? 모유를 먹을 때처럼. 냄새 없는 황금색 쾌변을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건강하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효소가 이제 보시면 내 몸에 90 내지 100이 들어있으면 내가 주력을 100kg, 10kg 달릴 수 있어. 예를 든 거요. 근데 이런 사람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10%밖에 안 돼. 왜? 이만큼 전적군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만복감이 생겨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듯해. 먹은 것처럼. 그러니까 인체는요, 너무 지혜롭게 만들어져 있어. 내가 안 먹어도 이 효소가 차여 있으면 만복감이 생겨요. 근데 소화가 안 돼서 다 대장으로 와서 썩기만 해버리면 밥을 이만큼 먹었는데 점심때까지 못 기다려. 때도 안 돼서 배가 고파. 근데 이게 소화가 잘 됐어. 그럼 점심을 때도 됐는데도 배고픈 줄 몰라.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미 뇌에서 지시를 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 인체는 너무 정말 신비롭게 만들어져 있다. 예. 75가 되면 어떻게 돼요? 30%. 감기 확률이. 또
20%만 됐다? 그럼 혼수 상태가 돼요. 간신히 숨쉬고 사는 거야. 우리가 체온을 36.5도로 올리는 그것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